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이건산업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이 역삼각형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방 링크가 나옵니다. 무료방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은 7890,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 비번은 7890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어서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그 상황을 이용하실 수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 직전 영상에서 조금 광분을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이 직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께는 대다수 관계 없으신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건너뛰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단지 좀 그 제가 좀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한 5가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내가 1가지나 2가지만 들었어요. 그것만 듣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버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한 대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제 제가 아마 무료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가급적 제가 손해를 안 드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무방에 계시는 분들 자유로운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본인의 종목이라든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본인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분을 믿고 그냥 묻지만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줄 수 있는 리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방에서조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심한다고 하는 부분,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광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일단은 뭐 대충 사랑의 짝대기는 대충 좀 꺼봤고요. 뭐 중간중간에 지금 이 걸릴 자리들이 조금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자리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뒤로 더 당겨 볼까요? 더 당겨 보면 요 정도 자리 나올 것 같고요. 요 자리도 또 요 자리 정도, 요 자리 정도도 또 하나 나올 수, 요 자리 정도도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자, 뭐 대충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저 위에는 나중 얘기일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의 상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관련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미국 쪽도 지금 아직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됐는데 부양책 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반 인프라 SOC 관련한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안건과 함께 같이 투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여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기대 심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지금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조금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거기서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자리겠죠. 이 자리 이탈하면 이건 뭐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지수가 깨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자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깨면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 자리예요. 7,300원 정도의 자리예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자리를 깼잖아요. 언더슈팅이 나와서 지금 약간 깨졌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살짝 이탈하고 마감이 됐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이 자리보다 더 밑으로 찍는 게 아니라면, 이 밑으로 찍는다 그러면 여기 봐야 돼요. 6,700원 봐야 돼요. 그때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죠. 시간이 또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밀렸을 때는 한 2주 정도는 또 조정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면 사실은 이탈을 안 할 걸로, 요 자리 이탈을 안 할 걸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이 위로 올려놓고 눈치를 보겠죠. 여기서 요 구간에서 눈치를 보겠죠. 아마 어제 원체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단기적인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오버슈팅 언더슈팅들이 조금 더 예기치 않게 많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흔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이 자리를 또 이탈하지 않고 위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눈치 보기. 그렇게 된 이후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나 미국 쪽에서 조금 괜찮은 소식이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위로 한번 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위로 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정도까지는 쏠 수 있는 상황은 1차적으로는 보일 것 같아요. 한 9,600원에서 9,800원 정도까지도 쏜다면 나올 수 있는, 물론 한 번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갭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갈 수는 있는데 요 자리 지금 있잖아요. 요 자리 보면 한 8,000원, 7,800원 정도 자리 지금 또 걸릴 자리잖아요. 이제 요렇게 해서 걸렸다가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목표치는 한 9,800원 정도까지는 목표치로 갈 수는 있는 상황은 열려는 있다. 열려는 있다. 뭐 살려는 드릴게가 아니라 열려는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현재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온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 흐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분봉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좀 덜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그림입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자리 참 안착이 쉽지는 않은 자리인데,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7,100원 정도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7,400원대 위에서만 마감을 해주면 아마도 다시 요 자리를 또 볼 수는 있어도 지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 주에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은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월봉상으로도 아직 뭐 이번 달 월봉이 좀 월봉 캔들을 만들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참 도지인데요. 위아래 변동폭이 좀 너무 크죠. 한 요 정도에서 도저히 요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아직은 조금 뭐 유동적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차후에 날짜가 좀 지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분봉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언더슈팅이 나와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만약 내일 미국 시장 쪽에서 뭐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요 위로 올려주면서 요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두산 인프라코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산업입니다. 자,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졌죠. 요게 제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전에 말씀을 아마 드리면서 했던 내용 같아요. 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요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었는데 요 자리를 한번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오늘 갭으로 띄운 다음에 요 자리 딱 지지하고 지금 위로 올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밀렸어요. 여기는 언더시팅까지 나오면서 종가상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 위로 올라왔다가 요 자리 지키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이탈을 했고, 추세 지지선까지 이탈을 한번 한 상태. 그 뒤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 또 이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자리는 조금 의미는 퇴색되는데 나중에 저항으로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항으로는 작용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캔들에서 대충 놓고 보면 요 자리겠죠. 8,900원 정도 자리인데 내일 이후에 8,900원 정도의 자리인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스윙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8,900원 자리를 일시적으로 어떤 이제 재료나 이슈 테마가 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얘를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연료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러나 종가상 이 자리를 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종가상 넘었다, 내일 또는 모레 넘었다, 한 3, 4일 안에 다시 밀릴 것이고, 그때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보유자분들 저한테 굉장히 또 많이 공격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때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넘고 난 종목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과거 신풍제약, 파미셀, 뭐 HLB도 해당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몇몇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목들이 그 자리를 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넘고 나서 그 뒤 한 2, 3주간,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종목들 거의 대다수가 다 그 자리를 못 넘었는데, 넘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넘고 나서 며칠 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었죠. 물론 그 뒤로는 지금 뭐 파미셀이나 신풍제약은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죠. 그때 무리를 하고 나서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는 한 번 정도는 걸렸다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넘는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 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힘을 찍어 내리는 힘을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티고 내려올 가능성을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게 봅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8,900원짜리를 조금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로 보면 이거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스윙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요 자리 매수 자리였으니까 요 자리 한번 들이댔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 지금은 요 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맞고 좋다. 한 번 정도 눌렸다가, 예를 들면 요번에 올라갔다가 맞고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얘때 돌파 시도가 나왔고 여기서도 돌파 시도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나왔다면 요번에 올라갈 때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쪽 매물을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매물을 한번 받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괜찮죠, 주봉.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지금 기간 조정이잖아요. 횡보하는 부분이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요때부터 시작해서 양âm 패턴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요번 주 요 종가를 넘겨주고 마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다. 확률적으로는 더 높아질 것 같기는 하다. 요 자리가 이제 8,300원 정도 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8,900원 정도의 자리니까 이 정도 올라가서 마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8,430원이네요. 종가상으로는 얼마였죠? 종가상으로는 7,740원이니까 이 자리만 넘어가줘도, 아니, 종가가 아니라 시가죠. 시가상으로 8,400원이니까 8,400원만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뢰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현재까지 그림은 괜찮죠. 괜찮은데 이왕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몸통과 윗꼬리를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 그렇게 넘어가 주려고 한다면 요번에 이렇게 갔다가 다음 주 주초에 이렇게 밀렸다 다음 주 후반에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이런 그림으로 가준다면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써본 거지만 그렇게 가준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자, 오늘 상황 보면 갭으로 띄워놓고 한번 밀어가지고 거래량 없이 쭉 횡보를 시키다가 장 막판에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터졌죠. 어느 정도 터지면서. 그리고 동시호가에서도 올렸고요. 내일 당연히 뭐 일단 조금 뜨고 시작을 할 것 같고, 이제 요 자리가 관건이 될 것이다. 8,900원. 제가 볼 때 8,900원 그러니까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종가상 이 자리를 지키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 내일 뭐 상한가 막 이렇게 해서 위로 막 딱 끄집어 올리고 끝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도구 같은 소리입니다.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이건산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편한 밤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